자, 이제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자,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네 가지의 어떤 주제만 아시면 되는데, 중개사무소의 설치함에 있어서 그 기준, 설치 기준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때 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분사무소 설치 절차,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해서 네 가지의 주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설치 기준이에요. 자, 중개사무소 설치할 때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 구역입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군구를 말하죠.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 대. 몇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까? 한 개의 사무소, 한 개소를 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소는 딱 한 개란 얘기예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두 개, 세 개 둘 수 없습니다. 일단 한 개소.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번째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있죠?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짝지인 거죠. 이중사무소랑 요 임시중개시설물은 짝지입니다. 왜 짝지냐면 제재가 똑같습니다. 이중사무소 한 거나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거나 제재는 동일합니다. 똑같다. 그래서 한 개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법인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냐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고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자기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둘 수 있습니까? 네,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어요. 자, 분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거는 둘 수 있다예요. 반드시 둘 의무가 없는 겁니다. 분사무소 안 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수 있다. 첫 번째 알아내야 되는 게 둘 수 있다. 그리고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지, 법인이 아닌 개업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인 개업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 등록관청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 이때 말한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입니까?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러 가야 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 예정지역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란 말은 자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분사무소를 그럼 설치하고 싶다. 그럼 분사무소를 둔다 그랬을 때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네,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요. 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제 둘 수가 있는데, 아까 있죠? 네, 자기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관할구역, 시군구를 관할구역을 제외하는 거죠. 제외한 관할구역별로 분사무소를 두 대, 몇 개의 분사무소? 예. 한 개의 사무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한 개의 사무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같은 관할구역 안에,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두 개, 세 개 못 둔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관할구역, 시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그 말이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습니다. 네, 분사무소의 책임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불렀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는데 이 특수법인은 이 책임자 규정을 배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일반인도 책임자로 앉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일반인도 책임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책임자 규정을 배제한다. 자격증이 없어도 이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 기준, 설치 기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가 있어요. 네,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설치 절차. 분사무소를 두려는 자가 법인이 되겠죠. 분사무소를 두려는 자는 법인입니다. 자, 첫 번째 설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등록 신청이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이기 때문에 설치 신고를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이게 중요하잖아. 어디 갑니까? 네, 여기 주된 사무소예요. 여기 주사무소 등록관청. 여기로 가는 겁니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자, 마찬가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겠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있어요. 설치 신고서. 설치 신고서 작성을 하고 플러스 3가지의 서류를 첨부하는 거지. 3가지 서류. 첫 번째가 누구의? 책임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죠. 책임자의 무슨 교육? 예, 실무교육 수료. 실무교육 받은 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자,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합니다. 자, 보증 설정 서류를 바로 들고 가야 돼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자, 왜 그러냐면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지받고 난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한 거고, 분사무소는 일단 법인 자체가 등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신고를 바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첨부 서류로서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지. 마찬가지. 예,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라고?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네. 기재 지연 사유서. 항상 같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첨부할 필요 없는 거는 뭡니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네, 자격증, 책임자의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마찬가지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관청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고,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도 다 등록관청이 확인 사항이다, 확인 서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설치 신고하다, 적합하다라고 하면, 자, 뭐 7일 이내 서면 통지 그런 거 없죠. 어떻게 하면 적합하면 바로 어떻게? 예, 일단은 적합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고필증이었는데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신고필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예요. 설치 신고 확인서예요. 확인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지체 없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체 없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다가 통보하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다.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다. 여기 울산에 여기 남구에 분사무소를 둔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통보해야 돼요? 해운대구청장이 여기 남구청장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자, 설치 절차. 이제 사무소의 이제 마지막에 사무소 공동사용.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는 거지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사업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공동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예요. 공동 사업은. 그렇죠? 자, 이거는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친해지고 하면 이제 성적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성적 나오고 좀 친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면서 우리 이제 마음도 잘 맞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바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뭘 하겠습니까? 서로 몰라가지고 막 안 됩니다. 3개월 안에 망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일단 시작할 때는 좀 했던 사람 있죠. 좀 잘하는 사람 한 명 고용해서 1년 정도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단독으로 그냥 쭉 하시면 돼.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바로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좀 작은데 해서 그죠? 경험상 이렇게 해보면 돼. 이제 한 월세 뭐 별로 안 나가는 데 있죠. 그런 데에서 하다 보면 이제 또 어떤 길이 생깁니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좀 알고 있을 때 바로 이렇게 그 자격증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공동사업이 아니고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는 거지.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법에다가 돈이 없어서 적으면 좀 그렇잖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에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에 보면 개설 등록을 할 때 아니면은 두 번째 사무소 이전할 때예요. 자, 이렇게 사무소를 공동으로 공동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소 공동 사용할 때 별다른 규제가 없어요. 별다른 규제. 따라서 종별에 관계없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같이.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면적 제한도. 그리고 별다른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공동사무소 하겠다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 관계 또는 업무 관계가 다 뭐예요? 업무 관계는 다 개별입니다. 개별이란 말은 다 각자예요. 사무소만 딱 각자 사용하지 다 개별이에요. 다 개별. 그래서 별다른 제재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딱 하나는 첨부해야 돼요. 개설 등록하거나 사무소 이전할 때 뭐는 첨부해야 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의 승낙서는 첨부해야 돼요.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승낙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개업에 대해서 사무소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제한합니다. 어떤 개업한테 업무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에 공동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첫 번째,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공동 사무소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 그러니까 승낙서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승낙서를 써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업무 정지 중이다. 그럼 다른 기업한테 승낙서를 써주면 안 되고. 근데 이미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공동 사용 중이었다. 공동 사용 중인 경우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우리는 같이 사용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같이 사용 그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사무소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전하는 거지. 사무소 이전.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내가 업무 정지 중인데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사무소가. 그러면 이사를 못 가는 겁니까? 이사는 갈 수 있죠. 네. 이전을 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가야 돼? 혼자 가야 돼요. 단독으로 가야 돼. 공동사무소로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휴업 중이다. 나 지금 휴업 중인데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사무소 공동사용 됩니까? 휴업 중이다. 휴업은 잘못이 아니잖아. 그죠?
휴업 중이면 내 혼자 가도 되고 공동사무소 해도 되고 업무 정지 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또. 자, 공동사무소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그래서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8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라고 되어 있죠. 이중사무소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자기 사무소는 몇 개? 한 개소라는 거예요. 자, 양가로 3번 해보세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그렇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그래서 이중사무소랑 임시중개시설물은 짝지.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첫 번째 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속한 시군구 제외한 동그라미,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2대,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같은 시군구 안에 2개, 3개 못 둔다. 그 뜻이에요. 자, 오른쪽에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지. 분사무소의 책임자는요. 그런데 그 밑에, 즉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자격증이 없어도 책임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수법인은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제출인데, 사실 신고 절차죠. 첫 번째 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자, 그러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책임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 첨부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증은. 되겠죠? 자, 첨부 서류를 한번 보세요. 기억, 책임자의 실무기억 수료 확인증 4번, 니은,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중요하죠? 디귿,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를 말하겠죠? 자, 마지막 줄에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자,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설치 신고를 하고 적합하죠.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를 하고 지체 없이 설치 예정 지역 관할에다가 통보. 이 말이에요. 됐어. 그 밑에 거는 볼 필요 없고. 뒤에 넘어가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이 나옵니까? 이 서식 안에 있는 기재사항을 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충 보세요. 신고인, 신고하는 사람 말하겠지. 대표자, 법인 대표자를 말하겠죠. 주민번호, 주소. 자, 그 다음에 본사라고 하는 주된 사무소 말합니다. 본사, 명칭 있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있을 거고, 소재지. 그 다음에 중요한 분사무소에 대한 어디, 소재지. 그 다음에 책임자에 관한 성명, 주소. 자, 주민등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옆에 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있죠. 요걸 기재해야 돼요. 요거 지문 나왔었습니다. 기재사항에. 이거 다른 것들은 대충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확인 안 했으면 처음에. 그래서 자격증 발급 시도가 어디냐 이걸 적어야 돼요. 요렇게 일단 보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자,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에서 1번에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틀렸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2번 해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기업, 개인인 기업들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허가를 받아서 이동이용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안 되고. 4번에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소 사용할 수가 있다. 종별에 관계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지문이네. 5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그런 의무가 없잖아. 보조원 뭐 둘 필요도 없고. 자, 뒤에 넘어가니까 공동사용이라고 나오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가? 근데 다만 돼 있네. 두 번째 줄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어떻게 제한하느냐? 박스 안에 1번.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이 다른 개업의 개설 등록을 위해서 승낙서를 주는 방법. 두 번째가 또 마찬가지.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이 다른 개업의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해서 승낙서를 주는 방법. 그러니까 승낙서 써주면 안 됩니다. 일단은 공동사무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세 번째가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이 다른 개업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이 공동사무소 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사용 절차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끝에 개설 등록 나오죠. 또는 사무소 이전입니다. 개설 등록과 사무소 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 첨부합니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승낙서 첨부. 자, 됐고 그 다음에 겸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겸업. 업무 범위. 자, 업무 범위만 적어볼게요. 자, 업무 범위인데 업무 범위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기업 누군지 아시죠?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을 같이 한다든지 미용실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한이 없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칙상의 개업은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딱 한 가지 못합니다. 어떤 거? 경공매 업무. 요거 변호사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공매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공매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부칙이.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다가 플러스 요 6가지. 이게 이제 14조에 아까 규정된 업무예요. 등록 기준에서 14조에 규정된 업무. 요 6가지. 자,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및 주택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자, 요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임대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임대관리 할 수 있어. 등 이러한 부동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관리 대행이죠. 그냥 관리라고 적으면 할 수 없는 업무예요. 관리업은 안 됩니다. 관리업은 안 되고 관리 대행업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업무가 관리 대행이죠. 거기다가 업을 붙인 거는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뭘 해야 됩니까? 상담입니다. 컨설팅이에요. 상담을 해줘야지 이용업을 한다든지 개발업을 한다든지 거래업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업무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을 말해요. 근데 이때 말하는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을 다 말하는 거지.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에 관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상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의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반드시 누구 대상이 돼야 돼요? 네,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법인은 반드시 이 자리에 기업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는 법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을 대상했다, 소속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기에 아무나 와도 됩니다. 소속이 오든 보조원이 오든 뭐 취업 준비생이 오든 일반인이 오든 다 돼요. 이 두 사람은. 왜? 이 사람 제한 없고 경공매 빼고 다 되니까. 되겠죠? 근데 기업은 반드시 이 자리에 기업만 법인인 기업은 반드시 이 자리에 기업만 와야 돼요. 기업만.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지. 자, 법인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래 나왔어요. 되잖아요. 법인인 기업도 기업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무슨 대행? 분양 대행이에요. 분양 대행을 해줘야 되는. 분양 대행. 분양 하면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토지 분양 대행 이래 나왔어요. 틀린 할 수 없는 업무예요. 토지는 종류가 아니잖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또 잘못 생각하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라든지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알선 다른 말로 소개예요. 그러니까 도배업체, 이사업체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돼요. 법인은 직접 운영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용역업이 안 됩니다. 용역하는 사람 알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용역의 제공 이래 나왔다. 그럼 할 수 없어. 용역의 제공은 용역업을 하는 겁니다. 법인은 용역하는 사람을 알선 소개시켜줘요. 소개 수수료로 받습니다. 도배 이사업체 요 두 사람은 위에 있는 이 두 사람 있죠.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치상인 기업은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도배해주고 청소하고 도배하고 이사해주고 혼자서 다 해먹고 할 수 있어요. 병원도 가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그 다음에 공매, 색깔이 경매, 공매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자, 부동산이죠? 작년에 뭐라 나왔냐면 공매 동산 나왔어요.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그리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게 그 유명한 경공매 업무예요. 이걸 누가 못한다고? 부치기 못한다고요. 이게 부치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이 경공매 업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법원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 경매 부동산에 관한 대리. 경매 부동산 매출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등록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업무가 뭡니까? 경매 관련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그냥 하면 되고 공매 관련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 공매는 아예 등록 안 합니다. 경매 관련 부동산의 대리만 등록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14제 업무 요거를 법인이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취소.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임금유기라고 들어봤죠? 임금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임금유기가. 경호 위반.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보겠습니다. 보고. 자, 경업 제한에 대해서 93페이지. 일단은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지역적인 제한이 있네, 그죠? 자, 지역 범위가 있는데 법인인 기업이랑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모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두 번째 줄에 전국 동그라미.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칙상의 기업은요, 원칙적으로는 자기 사무소 관할 특강도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특강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업무 지역입니다. 부칙의 업무 지역이에요. 그런데 니은에 보니까 조금 예외적으로 넓어지는 경우 있어요. 정보망에 일단 가입을 하고 밑줄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밑에 줄에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밖의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일단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고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중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디귿이 뭐냐면 부칙상의 기업이 뭐 소속을 고용했다. 그 다음에 종별을 변경했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해서 업무 지역이 넓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말이. 자, 그래서 부칙이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인데 정확하게 3월이죠. 3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3월 업무 정지.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모든 기업이 동일하다. 토건 입간공으로 동일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서 업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개인인 기업은 원래 따로 구분해야 되는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개업 외에 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고, 부칙사의 기업은 업무 지역에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데 변호사법에서 경공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6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는 중개업 플러스 위반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상대적 등록 취소. 그래서 밑에 업무 범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업무 범위 해서 제일 밑에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업무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관리가 되고 관리 대행이 되는 거지 관리는 안 됩니다. 관리.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없는 업무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막 뭐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말고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지 말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밑에 오른쪽에 95페이지에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있죠. 토지 건축물에 관한 상담을 해줘야지 직접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 양가로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네. 반드시 개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 뒤로 넘어가서요. 양가로 4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죠.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라 이 말이에요. 분양 대행.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안 되죠. 분양. 자, 오른쪽에 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보면은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동그라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네. 그죠? 알선 동그라미. 자, 6번에 보면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게 경공매 업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 말이죠. 경매 관련 대리 업무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법원에다가 등록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디귿에 보니까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그 다음에 요거는 등록할 필요 없고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는 등록할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겸업 제한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령 및 다른 법령에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과 부칙이 있죠. 그 중에서 부칙은 안 되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이사업체 소개도 되고 자기가 직접 이사업체를 운영해도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니까. 4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은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5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업 제한을 위반했어.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겠죠? 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고용인은 다음 주에 하고 문제를 오늘 OX 문제 있죠? 네,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가 있네. 그렇죠? 자, 1번에 자,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의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어떤 회사라도 다 상법상 회사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요.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 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도 되니까. 3번에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자에 기재된 건물의 10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 확보. 면적 제한 없죠? 면적 기준 없고. 4번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무교육 받아야 되죠? 틀렸네. 5번에 자,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돼야지. 틀렸네. 7번에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아요. 중개업 당연히 하는 거고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거는 거기에 있는 업무만 해라 그 뜻이에요. 국어 문제지, 국어 문제. 자, 8번에 공인중개사 소속은 제외, 소속 포함이라 되어 있네, 그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소속은 제외라고 들어가야 돼요. 소속 제외하고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니까. 9번에 X죠, X고 9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증 설정 신고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자, 결격 사유 10번에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입법적으로 불문하니까. 그죠? 집행유예도. 1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발생 후 사유 발생 후 처분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이지 사유 발생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 정지랑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죠. 1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맞네. 13번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집행유예 말하죠.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니까 결격 사유에 벗어났죠. 자, 14번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이니까 결격사유자 아니죠. 1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다.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벗어난다.
즉시 벗어나잖아. 사망해산 3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요것도 다 지문에 중요한 지문들이죠. 전부 다 그렇게 하나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네,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